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많이 뵀던 의사 선생님도 얼굴이 많이 띄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다 다 풀어놔야 되나 좀 고민도 좀 되고요. 근데 저거 21일 암치료법은 비타민C 월드에 한 50몇 컬럼으로 해서 쭉 기록을 해놨는데 혹시 보신 분이요? 예, 딱 두 분 계시네. 정말로 애써가지고 번역하고 그동안에 기록하고 개인적인 의견하고 다 합해서 정말 열심히 써놓은 거예요. 도움이 조금 되시라고. 시간이 되시는 대로 인터넷에서 그냥 보시면 되니까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이건 이제 보통 암에 걸리면은 우리가 보통 10의 9승계 정도 되면 약 15개 세포가 돼서 약 1cm짜리 암이 생기니까 진단이 처음 되죠. 1cm 미만은 현재 진단이 잘 안 되니까 1cm가 되면 암축입니다 이러고 진단이 오는 거예요. 암에 진단이 걸리면은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계속 놔두면 암은 그 더블 숫자로 증가해 가니까 어느 정도 이론상에는 10의 12승까지 커지면은 인체가 못 견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얘를 줄이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줄이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수술, 이만까지 확 줄일 수 있어요. 줄이는 치료입니다. 그렇다고 암세포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대부분을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잘라내고 나면은 눈에 보이는 거 잘라냈기 때문에 15개의 그 세포가 뭉친 건 없겠죠. 워낙 커 있어가지고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만 잘랐다 그러는 건 몰라도 일반적으로 암이 몇 개입니다 이런데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고 했으면 거의 잘라냈겠죠. 그러면 임파선까지 떼어내고 이렇게 했겠죠. 그럼 개수가 작으니까 팔로우 할 때까지는 안 보일 거예요. 뭐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보통 2년 이제 3년 후에 재발을 많이 하니까 그때까지는 2cm가 안 되니까 모르고 있다가 다시 커져서 얘가 10의 9승계로 다시 커지면 그때 가서 재발했습니다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수술도 개수를 줄이는 치료고, 그 다음에 임파선이나 혈액에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마저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항암이나 방사선 안 되면 더 줄이는 거겠죠. 더 줄여도 제로는 안 되죠. 암에 주기세포가 남았다기도 하고, 혈액에 원래 암이 있어가지고 그 혈액암까지는 다 없앨 수 없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서 약 60쪽의 세포가 턴오버를 계속 하는데 하루에 500만 개 이상은 계속 교체가 되죠. 피부 같은 거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27일이면 바뀌잖아요. 혈액도 120일 정도면 바뀌죠. 다 죽고 새로. 그러니까 걔네들 계산하면은 하루에 500만 개 이상의 내 몸이 계속 턴오버를 하고 있는데 국산 기계 50년, 60년, 70년 쓰다 보면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턴업을 하는 것 중에서 하자가 생길 수 있죠. 하루에 한 2,000개 내지 5,000개의 세포가 하자가 생기는 게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게 암세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현대 의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술, 항암, 방사선이 줄이는 치료지 얘를 완치시키는 치료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비타민C는 어떻게 되냐? 비타민C도 줄이는 치료예요. 기전이. 그것도 줄이는 치료인데 딴 항암이나 이런 거는 달리 내 면역을 안 건드리죠. 암세포가 면역이 약해지면은 자꾸 분열이 되면 전이 되고 이러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게 항암이나 방사선 쓰면 더 조장이 되니까 있는 건 줄이는 대신에 재발은 더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역설적으로. 비타민C는 그래도 줄이긴 하는데 암의 재발은 별로 기여를 안 하고, 왜냐면 정상셀은 건드리질 않으니까 아까 오원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물로 만들어 버리니까 정상셀. 근데 둘 다 저거 지금 말하는 거는 재발을 막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죠?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했다고 해서 재발을 막는 치료가 됐다고 안심할 수도 없고, IBC를 했다고 해서 재발에 대한 안심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 있는 환자들도 굉장히 저를 하고 교감이 잘 돼가지고 잘 따라오던 환자들도 IBC를 한 2년 동안 정말 즐겁게 서로 잘하고, 야, 이만하면 이제 완치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년 뒤 또는 3년 뒤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오셔가지고 그냥 얼굴에 절망이 가득해서 선생님 나 재발했대요, 이런 환자들이 가끔씩 나타나니까, 그런 환자들을 보고 그럼 어떻게 이걸 좀 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조금 찾아낸 방법입니다. 그럼 암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현대의 암 치료는 암이 왜 생겼는지, 암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암이 생겼으면 암세포가는 절대로 불구가 개과천선이 안 되는 놈이니까 얘를 전체적으로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래야지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수술하고 태우고 이렇게 해서 치료 방법이 나오는 건데, 이미 1910년도 당시서부터 이 버지니아 리빙스톤이라는 분하고 엘레너라는 분하고 일레나라는 분하고 슈벌트라는 분이 이미 암이 균의 마이크로브에 의해서 생긴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학회에서도 이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로 해가지고 균을 발견해가지고, 와, 이게 암이 균 때문에 일어난 거구나, 원인을 발견했어요. 근데 채택은 안 됐어요. 지금도 어느 항암 의사가 암이 균 때문에 일어났다고는 믿지를 않고 있고, 암이 균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의사는 그날로 처벌을 받아가지고 난리가 나요. 이분들도 그랬어요. 이분들이 한참 파리 학회에서 암이 미생물에 의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암세포 내에서 균이 있는 걸 찾아내가지고 EM상에서 슬라이드에
펼쳐놓고 다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슬로운 암센터에 로저스란 분이 미국의 암학회를 좌우지우지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항암에 아주 맹신하시는 분이라 이분 생각엔 암은 전반적인 세포 자체, 암세포 자체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세포를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려면 항암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균이라고 그러면 균 때문에 거기서 생화학이 달라지고 균 때문에 크로모즘의 변화가 와가지고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암이 끝없이 생기는 거라면은 균하고 독소만 없으면 되네 라는 개념을 가지면은 항암제 시장에 굉장히 마비가 올 것 같으니까 그때 그 조지란 분이 이 네 분을 학회를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직장에서 다 해제를 시키고 학회 펀드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까지도 암은 미생물이다라는 얘기를 눈에 뻔히 나왔는데도 얘기를 못하고 있고 아무도 암학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미 암은 이렇게 16가지 단계로 균이 변화돼서 일으킨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이 개념이 균은 막대균, 동그란 균, 이런 애들은 무슨 병 걸리고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코가 만드는 그 미생물의 개념이 있었는데 얘는 프레오모피즘이라고 다양하게 변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막대균도 될 수 있고 구균도 될 수 있고 좀 더 커지면 곰팡이처럼 변할 수 있고 이런 16가지 단계의 변화를 얘가 한 가지가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걸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러셀 바디라고도 얘기를 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검사를 하고 신뢰를 했죠. 그러고 나서 1910년도에 이 로열 레이몬드 라이프란 분이 이때 당시에 13,000배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암세포 내에서 균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암세포에서 균을 찾아낸 다음에 그 균을 맞는 주파수를 찾아내가지고 이 주파수를 쬐져가지고 그 암세포가 균이 파괴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파괴되냐면 소프라노 가수가 소프라노 그러면은 공명 현상에서 샴페인 잔이 깨진다는 얘기. 그게 공명인데 그렇게 공명을 해서 암세포를 죽여가지고 약 16명의 말기암 환자를 다 치료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서특필 됐습니다. 이제 암은 이제 동네 감기랑 마찬가지다. 이들 암의 치료법이 나왔다. 그런데 이제 아메리카 의사협회에서 내비두지를 않죠. 왜냐면 거대한 시장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FBI가 와서 공장을 다 때려부시고 이 사람은 정신과 질환이 있다는 명목으로 정신과 병원에 갇혀가지고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 분이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미 FBI에 와서 파괴하기 전에 이 기계가 이건 현대적인 기계예요. 이런 기계 한 10대 정도 파괴되기 전에 팔려나갔어요. 100년 동안 아무 짓도 못하고 있다가 100년 후에 2007년도에 이 기계를 다시 그중에 3대를 다시 모아가지고
현대적인 기술을 가미해가지고 주파수 기기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캐리어 웨이브가 두 개 있어가지고 하나는 균을 죽이는 주파수인데 암세포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얘를 데려가는 캐리어 주파수를 하나 같이 째워가지고 거기서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주파수인데 이거는 직구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저도 직구로 구입합니다. 저 병원에 내일에 있는데 암이라고 그러면 치료할 때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4,500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이 균을 왜 못 알아봤냐면은 이 균이 맨 처음 발견했을 때가 나노박테리아예요. 나노박테리아 아주 작은 건데 보통 크기가 0.05 내지 0.2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바이러스가 0.1 내지 0.202 마이크로미터니까 세균이라고 보기에는 2 마이크로 이상이 돼야지 이제 박테리아로 판정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박테리아라고 그러면 우선 베이지에다가 0.2 마이크론의 필터를 그 베이지에 그 필터 구멍이 0.2 사이즈를 걸어놓고 걸러냅니다. 그래서 걸러내면 세균이 다 걸러내니까 걸러낸 거 갖고는 이제 균이 없다고 아셉틱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베이스를 가지고 해서 백신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사이즈가 일으키는 게 0.05 내지 0.2 마이크로니까 이 박테리오지 필터에는 안 걸러진다는 거죠. 그냥 통과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신에 의한 병은 이 균이 안 걸려져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인류학자들은 이제 진화론자들은 뭐가 인생이냐, 인생이 어떤 거냐고 말했을 때 라이프는 박테리아다, 인생은 박테리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아틀랜타에서 약 150만 년 전에 화성 운석이 발견됐는데 그 운석에서 박테리아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시작하기 전에 박테리아가 있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유전자가 달라요. 우리 몸의 나머지 세포하고 유전자가 달라요. 미토콘드리아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세균에서부터 전염이 와가지고 얘가 변이가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버지니아 리빙스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혈액이나 조직에 캔서를 일으키는 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균을 캔서를 일으키는 균의 이름을 프로게니털 크립토코이데스라고 하는 마이코플라스마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코플라스마는 세균의 그 셀월이 없죠. 셀월이 없는 균은 마이코플라스마라고 하는데 이름을 그때 당시에 하도 비난이 세니까 이름을 잘 어렵게 이렇게 그냥 줘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젊은 처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이제
엄마의 난자와 아기의 정자가 합쳐서 그 수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엄마의 정자는 아니 난자는 엄마 거예요. 그 엄마 면역이 건드리질 않아. 근데 남편의 정자는 엄마 게 아니야. 그 엄마 면역은 걔를 이종으로 판단해서 걔를 공격한다고요. 그럼 수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게 아닌 게 들어오는데 내 면역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건데 내 거 아니면 죽이는 게 면역 아니에요. 그러면 종족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정자에 이 마이코플라스마가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얘가 마이코플라스마가 정자가 데리고 들어오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휴먼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이라는 호르몬이 발생을 해요. 그럼 걔가 뭐냐? 엄마의 면역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반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태반이 자라기 시작하는 게 암이 자라는 거랑 똑같아요. 형태가. 그러면 태반이 계속 자라면 또 그것도 엄마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태반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보통 보면 딱 스톱을 해요. 암은 끝없이 자라는데. 그럼 언제 스톱을 하냐? 태아에서 췌장이 자라가지고 췌장 효소가 자라기 시작하면은 HCG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HCG 호르몬이 삶을 일으키는 탄출생이나 암을 일으키는 출생이나 똑같이 작용을 하는데 얘를 막아주는 게 췌장이다. 그래서 췌장 효소 치료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분은 모든 재생하는 삶은 태아든지 암세포든지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심지어 이분은 요 프로게니털 크립토코이데스에 의해서 EQ 내에 소변에서 얘를 배양을 해가지고 그걸로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한테 썼어요. 근데 지금 못 구해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런 분이 다 해놨는데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레시피도 다 사라지고 이랬다는 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저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암은 이 세포벽이 없는 세포인 마이코플라스마에 의한 거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얘를 없앤다고 수술해서 자르면은 얘는 즉시 백을 자기 짐을 챙겨가지고 딴 장소로 이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자체로 해서 얘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무슨 암에서 무슨 치료가 필요하냐면 전신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적인 치료가 아니고 전신적인 치료를 해야지 재발이 되지 않고 완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자와 난자가 수태하는 순간에 세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 삶이 생기고 면역이 생기고 균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캔서 마이크로브의 사명은 태아가 자랄 때까지 난자를 성숙시키고 분열되는 거죠. 얘가 다 자라면 이제 소임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엔 혈액에 남아서 질병을 잃지 않고 삶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피곤하고 약을 먹고 발암물질이 들어가고 화학물질, 스트레스, 영양이 나빠지고
공포하고 짜증이 나고 나쁜 감정 오래 가지고 있고 이런 걸 하면 혈액이 산성이 되죠. 그럼 혈액이 산성이 되면은 산소에 부족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캔서 마이크로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혈액이 짙어지거나 녹색으로 변하면서 더 빨리 증식이 돼요. 그럼 균이 더 많이 생기고 그게 더 증식할수록 적혈로가 더 파괴돼서 빈혈도 더 많이 생기고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분이 이제 닥터 크락이라는 분입니다. 저가 생각할 땐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고 굉장히 천재적인 발성을 갖고 있으신 분인데 인정을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가 이분이 원래 닥터가 아니고 PhD예요. 그래서 닥터 사이에서 지시랄까 아니면 너가 PhD가 뭘 알아가지고 이걸 해 이러면서 이제 인정을 잘 못 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도 그래서 돌팔이라고 그러고 면허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내추로패시라는 걸 내추럴 패시 닥터를 따가지고 내추럴 패시 닥터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이제 메이커 닥터 쪽에서는 잘 이해를 안 해주는 거죠. 이분이 한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걸 어떤 걸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익을 보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벽을 부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갖고 있으면 그 벽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벽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친 그냥 선이라고 내가 발만 뻗어서 따놓으면 되는 건데 그걸 벽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못 건다는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공감해 가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이제 평생에 이렇게 5가지 책을 내가지고 저가 주로 여기서 응용하는 건 Cure for All Advanced Cancer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라면은 사실 뭐 재구 이럴 시간이 없죠. 왜냐면 암은 급속하게 2배 이상으로 퍼질 거고 그러면 말기암이나 암이 커지는 자체보다도 독성의 문제 때문에 더 몸은 떨어질 거고 이미 말기암이 되기 전까지 많은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수술이나 이런 걸 해서 몸의 면역을 다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더 진행이 빠를 거죠. 그러니까 우선 진행되는 걸 막아야 되고 이제 튜머 자체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중요 기관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암 때문에 죽는 확률은 별로 없어요. 다 암 때문에 나타나는 그 부작용, 그 독소의 작용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게 더 많아요. 그걸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잔 소머스란 분이 이분이 말기암으로 그러니까 잘못 진단이 돼가지고 각 병원마다 항암하자 뭐하자 이분이 유명한 배우니까 그런 거를 이분은 의지가 있어가지고 나는 내 몸에 그렇게 독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원래 그 영양의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그 영양하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 난 다음에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이런 거 치료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얼터네이티브 치료를 하는 병원이 미국에 얼마나 있나 찾아낸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분은 굉장히 유명하죠. 버진스키란 분은
펩타이드를 분리해서 안티네오플라스틴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환자한테 직접 줘서 치유를 시키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분은 텍사스만 돼요. 하도 이분이 주로 법정 가는 게 일이니까 환자 보는 일보다 슈가 하도 많아가지고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때마다 이제 법정에서 구속될 만한 걸 환자들이 이제 구해줬어요. 자기가 치료한 환자들이 가서 이 선생님이 없으면 난 약을 어떻게 타란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그때마다 무죄로 돼서 나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테네시주에서 그럼 넌 테네시주에서만 영업을 해라. 또만에 뉴욕에 가면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테네시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맨하탄에 있는 곤잘레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닥터 켈리가 췌장요법의 치료를 했는데, 닥터 켈리는 치과의사 했는데, 이분이 췌장암 말기가 돼가지고 미국 전역 병원에서 너 이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정리를 해라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워낙 또 간단히 있고 이러신 분이라 배가 아프니까 췌장효소를 우연히 먹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양으로. 그러니까 안 아프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먹었어요. 한 1년 먹고 나서 갔더니 암이 다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완치됐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옆에서 그렇게 완치됐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꼬이잖아요. 너 어떻게 그렇게 되냐. 우리 누구도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사는 지역에 비행기장이 조그만 게 있었는데 그걸 확장할 정도로 모였어요, 환자들이. 그래서 이분이 한 10,000명 치료했는데 그 밑에서 곤잘레스라는 분이 가서 배워와가지고 이분이 뉴욕에서 냈는데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있던 여의사한테 넘겨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데, 이분이 하시는 건 그 치료법이 해독, 식이, 췌장효소 이 세 가지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안 낫는 환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는 난민이라고 그러는데, 난민, 암의 난민. 왜냐면 대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기준이 수술, 항암, 방사선에서 치료를 안 하면 호스피스 병원 가서 통증만 줄이라고 그러죠. 그런 환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40~50%의 효과를 보시는 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르테 인면 세라피라고 해가지고 살리시니오, 폴리엠브 이런 약으로 이제 쓰고, 이분은 로우도즈 케모세라피를 같이 쓰는 분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얼터네이티브 치료를 미국에서 하시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환자는 현대의학과 대체의학을 아우르는 최고의 방법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골드버그란 분이 더 데피니트 가이드란 저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걸 이제 알아야지 치료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21일짜리 기저귀 암치료법이 나온 건데, 그게 암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암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말리그넌시 악성 종양이 됐고, 하나는 종양이 커지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양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쉽게 말하면 아데노마 그래가지고 장내시경하면 용종 나온 거 있죠, 용종. 그 양성종양이라고 그러죠. 양성종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암하고 똑같이 됐고 커지는데 더 이상 안 커지는 놈들이 있어요. 사마귀. 생기는 게 암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사마귀는 어느 정도 커지면 내 몸속에 BCL2란 유전자하고 보렉스란 유전자가 아직 돌연변이가 안 되고 가동 안 되면 어느 정도 크면 죽여요. 떼어내요. 그러니까 내가 사마귀가 생기면 어느 정도 보기 싫더라도 어느 순간에 가면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종양이 성장하는 거죠. 근데 악성 종양은 그런 게 없이 몸에서 유전자의 P53이라는 암 억제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났고 암을 떨어뜨리는 보렉스라는 유전자도 다 없어지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끊임없이 자라게 되는 거죠. 악성이 아니라 겁이 낼 필요가 없다는 거는 안전하다는 걸로 해서 우리가 양성이라고 불리죠. 그렇지만 혹시 악성이 될지 모르니까 잘라냅시다 그러고 대전내시경 할 때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저는 그렇게 봐요. 아프리카 초원의 제브라가 영양이 사자가 혼자했는데 사자가 자기를 안 쳐다보고 쫙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랑 똑같아요. 얘 조건이 사자가 언제든지 개를 쳐다보고 배고파지고 그러면 다시 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일간의 치료를 하려면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 암의 균을 일으키는 게 클로스트리디움 균이 모든 암에 다 있는데 이 균이 어디에 제일 많으냐면은 이빨 보초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균은 산소가 있으면 못 살아요. 혐기성 균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거의다가 다 혈액이 통하니까 산소가 있어요. 제일 그래도 산소가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대장의 마지막 말단. 그쪽에 산소가 좀 없고 그 제일 없는 데가 어디냐면 이빨이에요. 이빨 보초를 해놓은데. 그래서 그 보초라는 밑으로 크래크가 하나 생기면 거기 산소가 없는 데인데 그 크래크가 생기면 거기서 균이 생기기 딱 좋은 조건이 돼요. 거기다 최악은 뭐냐면 아말감은 니켈, 순 이런 게 합금이 들어가면서 걔네들이 들어오고 란타나이드란 계열의 합금이 들어오면서 이 균을 내면은 아주 환상적으로 최악을 만들죠. DNA를 전부 다 크로모점 사이에서 다 껴가지고 크로모점 변이도 시켜주고 균이 생기니까 또 그게 됐고 균이 어떻게 생기는가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된 거 이런 거 이제 이거 하려면 이제 난감해 하세요. 샴푸도 쓰지 말라, 뭐도 쓰지 말라, 전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일같이 한 거는 부드빅 식단, MSM, 요 지용성 비타민, 커피 간장, 루고렉, 글루콘산 칼슘, 그리고 GB, 약간 이건 라이프 머진 메신. 그런데 이제 말론산이 첨가된 음식은 안 된다고 그러는 건데, 말론산이 뭐냐면은, 말론산이 들어가면 그 우리 TCA 사이클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내는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TCA 사이클 있는데 거기서 사이트레이트를 얘가 말론산이 대체해 버려요. 그럼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딱 가다 중간에 가운데 이상한 놈이 딱 깨니까 얘가 딱 스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회로가 안 도니까 ATP가 안 나오죠. 그렇게 일으키는 게 말론산입니다. 근데 말론산은 주로 인스턴트 식품에 거의 다 있고, 그리고 농약 또는 살충제, 복균제 있고,
근데 우리들이 요게 알아볼 건 우리들이 정말 암 환자들은 꼭 먹으라고 그랬던 아주 좋다고 그러는 토마토, 브로콜리, 콩, 데드콩은 아니에요. 모든 콩, 그 다음에 당근, 감 이런데 말른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말른산이 많은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럼 뭐 먹어요? 그러면 저거 말고도 먹을 건 많은데 당근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마 제주도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저 제주도 한번 가봤더니 당근 키우는데 농약 무지 쳐요. 그러면 그 농약에서 말른산이 안 생기겠어요? 저 생각에는 내가 텃밭에서 토마토 키웠는데 내 텃밭에서 브로콜리 키웠는데 그러면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농약을 성취하고 이렇게 보관을 하느라고 아침에 슈퍼마켓에 가면 그 채소 그 상품성 있으려고 물에 거기다 뭐 반짝반짝거리라고 물 해가지고 색소 뿌리잖아요. 그런 게 다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으로 그렇게 해서 암세포를 어떻게 해서 치료하는 거냐. 아프라톡신을 없애기 위해서 글루타티온을 쓰고, 페놀 없애기 위해서 마그네슘을 쓰고, 헤비메탈을 없애기 위해서 오조네이트한 물을 하고, 바이러스 없애기 위해서 오조네이트한 오일 주고,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서 흑고두액, 쑥, 정향, 시스테인, 오르니틴, 오존오호이를 같이 쓰고, 그 자석 치료를 해서 란타나이드나 철분을 없애고, 피틱산이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칼슘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피틱산, 비타민 D 쓰고, 클로스트리디움이란 균을 유일하게 죽이는 제제가 베타인 HCl이에요. 그래서 이 베타인 HCl을 써가지고 클로스트리디움 균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제제가 21일에 치료하는 건데, 이 암세포는 이게 정상세포의 세포막이면 암세포는 이렇게 포스포티딜 셀 라인이 많아 생겨요. 그러면서 이게 전적으로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암이 어떻게 생기냐? 이제 하나의 가설이라고 보면 돼요. 가설. 정상세포가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아까 말했을 때 말른산을 주면 미토콘드리아 있고 호흡을 망가뜨려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못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이 없어지면은, 이건 바르크루크 박사가 1930년도에 암세포는 산소가 모자라서 생긴 거란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할 말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되는 걸로. 그러면 뭐가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냐? 촌충이나 회충이나 말른산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말른산은 음식이나 플라스틱 치아 충전물에서도 나온다. 그러면 그 촌충 같은 경우면은 플로시스라는 건데, 그 촌충에서 오면은 촌충이 클로스트리디움 균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우리 몸에 클로스트리디움 균이 많아지면 얘가 아민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내요. 아민을 내면은 우리 몸에서는 세포의 분열을 조장시켜주는 거하고 세포의 분열을 막아주는 장치가 있어요. 자동차에 보면 엑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처럼
세포의 분열을 일으키는 거는 시오라제란 균이고, 시오라제란 효소고, 세포의 분열을 막아주는 게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피루비 아나이드레이즈라는 화학물질인데, 아민이 나오면 이 피루비 아나이드레이즈를 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브레이크를 망가뜨려. 그러니까 계속 엑스레이트만 나가니까 증진이 될 거죠. 세포가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오라제 균형을 시오라제 유리하게 바꿔서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고, 또 이 과잉 분리된 시오라제는 갑성성 호르몬을 약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갑성성 호르몬이 있어야지 미토콘드리아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작동도 못하고, 또 세포 쪽에 라이조점이라고 균을 잡아먹는 헌병 같은 기관이 있는데 라이조점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이 균 자체가 브레이크를 망가뜨려서 계속 증진되고, 증진되는 자체가 미토콘드리아를 작동 못하게 하고 균을 자기를 잡아먹게 하는 라이조점이라는 기관을 다 망가뜨려서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갑상선 호르몬이 이런 라이조점하고 미토콘드리아에 작용을 한다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얘는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세포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 암세포는 빠진 거예요. 그럼 얘가 정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분열을 시켜가지고 균에서 벗어나서 새로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열이 되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정확하게 되지 않겠죠. 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균이 끼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어떻게 도와주면 규칙 상태를 없앨까 하는 거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숙제가 되는 거고요. 이건 지금까지 말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 시오유리아가 높아지면 분열만 계속돼요. 분열만 계속되니까 그게 아직 안 나오는구나. 근데 이제 문제가 요 분열만 계속되면은 이제 조직이 그냥 커져서 양성조명이 되는 거예요. 아데노마 같은 것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파시올로시스란 유충기가 굴락하게 되면은 이게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는 독소랑 같이 돼가지고 이게 올소 포스포사이로시나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럼 얘가 무한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파시올로시스포스키라는 균하고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보내면 휴몬코리온이거나도 아까 설명했던 이 호르몬하고 올소프로픽사이로신이 돼가지고 강력한 성장 촉진제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되는 거를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얘를 빼줘야지 막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는 과정을 한 3주 잡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프로그램이라고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균이 클로스트리디움 종양을 형성하는 균은 클로스트리디움 균인데 얘네들은 DNA가 있어요. 그래서 리보누클라이드 리적처럼 거에서 RNA에서부터 과량의 DNA를 필요한데 그래서 이때 비타민 B2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B2를 우리가 항암에서 쓰는데 균이 있을 때 쓰는 건 좀 안 좋지 않은가. 균도 써먹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비타민 B2를 쓰려면 기생충 청소를 시키고 쓰는 게 안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균이 번성해서 충분한 DNA를 세포에 충분시키면은
이 세균의 DNA가 늘어난 게 세포의 DNA가 합쳐가지고 변성을 시키죠. 그 변성을 시키는 거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체의 DNA가 바이러스 같은 다른 DNA와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합쳐지면 화학물질이 조금만 되면은 자꾸 재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알으시는 게 입이 자꾸 허는 거 있잖아요. 헤르페스 감염이 자꾸 생긴다는 게. 그 이미 얘네들이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걔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성적인 헤르페스 감염들이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돼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죽이면 되냐? 이 기생충 쓰면 돼요. 파라사이트 킬링 프로그램을 쓰면 됩니다. 이 기생충을 죽이고, 왜냐면 아까 말했을 때 이 촌충균 자체에서 클로스트리디움을 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생충을 죽이면 되고, 여기 촌충균을 말합니다. 하시텔리아라는 게. 그 다음에 장 내에서 이 클로스트리디움 군락을 없애는 거는 베타 NHCL이 최고예요. 이거밖에 안 들어요. 베타 NHCL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에 들어있는 거를 없애주고 싶으시면 5%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를 15방울씩 쳐가지고 잡수시고, 그 다음에 이 소스가 되어 있는 근거지인 치아를 치료를 하셔야죠. 보철물을 빼야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올라가는 오일을 반방울만 해서 칫솔질하면은 기분이 뭐라고 할까? 스케일링한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조금 많으면 입이 화해가지고 한동안 쩌쩔매입니다. 딱 반방울이 딱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되면은 그 세포 내에서 이제 그 클로스트리디움 DNA하고 이제 내 몸의 세포의 DNA가 합치기 시작을 하면은 몰비트로피즘이라고 해서 유인력이 생겨요. 얘가 아프니까 뭔지 끌어대가지고 잡아 흡입력을 해가지고 얘가 치료하려고 듭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계통으로 흡입을 해요. 하나는 구리나 코발트나 바나디움 같은 중금속이 들어옵니다. 그럼 중금속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걔를 제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금속을 해독하는 건 설포, 황을 가진 몸의 아미노산들이 전부 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걔네들이 뭐냐면 글루타치온, 시스타인 이런 것들이 바닥에 납니다. 그 종양세포 내에서 글루타치온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다음 게르마늄하고 아스베토시 성면이죠. 성면하고 게르마늄이 있는데 얘네들이 들어오면 게르마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산화된 게르마늄하고 환원된 게르마늄인데 환원된 게르마늄은 굉장히 우리 몸을 도와주는데 산화된 게르마늄은 걔는 철분도 전부 다 상가로부르고 몸을 더 산화시키는데 특히 우리 몸에서 간에서 제일 중요한 P450이라는 간의 제도 교소가 산화요소예요. 얘를 자꾸만 철분하고 같이 없애버려요. 간이 제독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중금속을 뜹니다. 이 란탄나이드 계열에 있는 주로 칼슘하고 이온, 철분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암세포 외벽에다가 갑옷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항암제가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갑옷을 만들어 보면 항암제 쓸 때도 한 10배 써야지 들어가겠죠.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1만 써도
항암 효과 나타나니까 부작용도 없고 좋을 텐데 가부 때문에 안 들어가니까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란타나이드 계입니다. 이 란타나이드 계열은 포스포티질셀린이라는 깃발을 덮어서 외부의 소화를 막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포가 이렇게 변하면은 아까 암세포 막 변한 것처럼 포스포티질셀린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 면역세포나 또는 췌장 효소가 그걸 보고 공략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아무거나 막 공략하면 안 되겠죠. 그건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는 테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빴다는 표시를 깃발을 올리는데 그게 삼국지의 조나라 깃발인지 한나라 깃발인지 그걸 올리면 그걸 보고 공략을 하는 건데 그걸 란타나이드 금속이 걔를 깃발을 덮어버려 가지고 면역세포나 췌장효소가 걔를 공격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포가 망가져지면은 세포는 도움을 많이 취하게 돼요. 이제 면역 시스템이 파괴돼요. 우선 HCD가 많아지면 면역을 무력화시킨다고 얘기를 했고, 중금속이면 백혈구 면역 기능을 파괴하고, 유기게르니만이 없으면 인터페론이 형성이 안 되고, 벤조닌 노출이 많이 되면 면역 시스템 훼손하고, 백혈구와 페리틴을 란타나이드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면역이 파괴되고, 체온을 올리지 못하고, 옥시다이저가 아까 소멸된다고 그랬죠. 사이클론 P54라는 효소가 망가진다고 그랬고, 환원력이 사라진다고 그랬고, 그래서 세포가 면역을 잃고 세균이 침입하고 그리고 이 공경에서 벗어나고자 세포 분열을 하거나 가속된 상태로 자기 파괴를 하려고 애쓰죠. 암 환자의 결과는 자살행위가 하는 게 세포 분열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덩어리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셀이 이제 보면은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커지기만 하는 걸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아데노마라고 해서 많이 나타난 거죠. 이렇게 세포가 커지기 분열을 하게 되면은 이 DNA가 이 핵내에서 세포질로 나와가지고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많은 게 뮤테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까지? 무슨 쉬었다 강의 많이 남았죠? 아니 안 쉬어도 되는데. 1시간 지났어요. 야, 듣기 힘드세요? 아니 난 쉬었다 하면 다 못하고 끝날 것 같아서. 예.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때 세포에 있는 DNA가 핵에 있는 DNA가 세포질로 같이 나오면서 여기서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주로 일어나는 게 P63, LDH, 알카인 포스파타제, 비타민 A, BCL2, BA박스라는 게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환자한테 이걸 치료하고 팔로우할 때 제일 쉬운 거는 이런 거는 잘 못해요. 가격도 엄청 비싸고 한번 맡기면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근데 얘하고 얘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LDH하고 알카인 포스파타제.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서 요거하고 요거를 보고 나서 뮤테이션이 얼마나 됐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근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중금속이 아까도 몰비트 유인력 때문에 올라간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빼려면은 우선 치아가
저는 아말감은 무조건 100% 다 빼라고 합니다. 아말감은 우리가 이 궁궐 야설을 보면 서로 질시해서 죽이려면은 비소를 조금씩 음식에다 타서 말라 죽이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말감을 내가 여기서 하는데 나 이게 한 20년 됐어. 옛날에 뭐 그게 제일 싸고 단단하고 이빨 형태로 만들기도 쉽고 치과 의사들이 가공하기도 쉽고 하니까 썼는데, 그렇게 되면 수은 중독, 리튬 중독 이런 것들을 내가 1시간이면 60분 내내 받아들이는 거죠. 하루에 24시간 내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이면 한 달 내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일본에서 원전이 터졌다고 일본에 생선도 먹지 말자고 수입 금지하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동안 안 먹었잖아요. 그건 두려워하면서 24시간, 그건 먹을 때만 그런 건데 24시간 내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게 한 달 되고 1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돼서 내 세포를 변화시키는데 개념이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아까 저거 뭐라고 했어요? 몰비트로피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암세포들은 얘네들 끌어들여요. 내가 이거 조그만 거 하나 했는데 내 몸에 세포가 60쪽인데 걔네들한테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아니고 당으로만 따져도 암세포들은 정상세포보다 당을 한 10배 내지 18배 끌어들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로 전부 다 암세포에 간다고 보면 돼요. 그 독소가. 그러니까 그게 무시할 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안타나이드 계통은 주로 주기율표에서 나오는 요구입니다. 요거를 안타나이드 금속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고나디움이 있어요. 근데 고나디움이 MRI나 CT 찍을 때 조영제로 쓰여요. 왜냐면 얘네들은 잘 뭉쳐요. 잘 뭉쳐다가지고 딴 조직하고 딱 분리를 잘 시켜요. 그러니까 MRI 그 CT 찍을 때 암 조직을 굉장히 판단하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데 암세포 자체로 보면은 얘네들한테 갑옷을 입혀주는 거잖아요. 일부러 넣어서. 뭐 이렇게 자주 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꼭 똥인지 돼지인지 꼭 3개월마다 찍어봐야지만 되나요? 저는 그렇게 자주 찌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오면은 이제 PHAH란 독소가 퓨린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얘가 크로모점 사이에 끼기 시작해요. 이 PAH는 기생충에서도 나오고 또는 콜레스테롤의 유사체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PAH가 이렇게 DNA의 크로모점에 이렇게 밴드 사이에 이렇게 스텝 레이더 사이에 딱 구조가 평평하게 돼 있어 거기 딱딱 끼워서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pH를 폴리아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콜타르나 원유 또는 햄버거 구울 때 나와요. 벤젠 링의 조합이고 pH를 납작하게 구조를 만드는 거죠. 콜레스테롤 분자도 이렇게 납작해서 같이
변성이 되는데 아직 콜레스테롤 자체는 이렇게 이중 구조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pH가 지금 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콜레스테롤이 저렇게 발암물질 되려면 끓여야 되는데 우리 몸을 그렇게 끓인 상태가 안 되죠. 콜레스테롤 우리가 어떻게 뭐 온도를 그렇게 해서 견디나요? 근데 한 가지 회충이 있을 때만 얘가 변해요. 그러니까 몸에서 회충이 있으면 안 돼요. 몸에서 콜레스테롤치가 pH로 변하는데 회충이 있으면 그럼 얘가 유전자의 돌연변을 갖고 와요. 요거 이제 구조를 말하는 건데 이건 뭐 별 큰 일은 아니고 그래서 요 사이에 pH가 딱딱딱딱 껴 있어 가지고 이게 돌연변을 만드는데 그걸 인터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요런 게 전부 다 pH예요. 근데 이 110 페노살렌 이런 거 보놀 디벤젠 안세라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생충에서 나와요. 회충, 편충 이런 거에서 얘가 나오니까 그래서 보면은 회충에서 110 페노안스라인스로린 같은 게 나오고 이 편충에서 포볼이나 디벤 잔스라센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회충은 이런 리보듐이나 마이코박테리움 같은 균을 동반하는데 촌충은 스트랩토마이시스 박테리아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클로스트리디는 종양을 일으키는 반면에 스트랩토코커스는 통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암성 통증은 암이 있으니까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고 암이 있어서 스트랩토코커스가 생성돼서 스트랩토코커스가 벤젠을 페놀로 바뀌기 때문에 페놀이 신경 터미널을 건드려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암성 통증을 잡으려면 제일 먼저 균을 없애야 돼요. 스트랩토코커스는 균을 없애고 그 다음에 페놀을 없애야지만 잡아냅니다. 여기 보면은 기생충과 클로스트리디움에 포함한 세균이 사라지면 돌연변이도 사라지고 세포 분열을 위한 과량의 DNA가 사라지고 세포 세균에서는 아민도 사라져서 세포 분열을 감소시키는 피루비기 알데하이드가 돌아옵니다. 구시오리아가 감소해서 사이록신이 다시 채워지고 세포의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이걸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충을 죽이는 거는 아까 말했던 허버 파라사이트 프로그램, 호두액, 쑥, 정양, 요거는 이제 주파수 치료 시스테인 오조네이트 오일로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기생충을 없애는 거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고 저희 딸한테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 때 병원을 모아서 가면 선생님이 보고 나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야, 넌 몇 달, 너는 음식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이렇게 줘서 이제 먹었던 기억이 나죠. 근데 기생충 약은 대개 한 가지 약이 한 가지 균밖에 안 들어요. 회충이면 회충약, 요충이면 요충약, 촌충이면 촌충약. 이렇게 다 내 하나로 이놈도 죽이고 저놈도 죽이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몸에 일으키는 기생충 개수가 약 150개라고 300가지를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우리 몸에서 기생충 질환을 일으키는데 단지 기생충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걔네들이 세균을 암균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균을 죽여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프라질이라는 아메바를 죽이는 약을 하나
있으면은 아마 하나만 먹어도 속이 뒤집히고 어지럽고 뱅뱅 돌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런 약을 10개 죽인다고 10가지를 먹어버리면 못 견디죠. 근데 자연에서 주는 혜택입니다. 흑호도액, 쑥, 정향을 주면은 이 세 가지를 콤비네이션해서 먹으면 부작용도 거의 없을 정도로 약 150가지의 기생충이 한꺼번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굉장히 많이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곰팡이도 문제인데 곰팡이는 대개 세 가지를 아프라톡신하고 이 땅콩부터 제일 많다고 그러고 먹는 과일이나 주스에 나온 파투린하고 젓갈색 금주에 제오라렌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뮤테이션이 되면은 이제 여기에다 대서 이제 여러 가지 염색 아조다이 같은 것들이 이제 염색약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얘가 또 집착이 되고 이렇게 해서 돌연변이가 되고 비타민 A 수용체가 저생산되고 그래서 세포는 기능이 없었는데 아직도 얘는 분열을 할 수 있죠. 그 좋은 계름면이 사라지고 바나듐이 들어오면서 이 P53 유전자가 돌연변을 일으킵니다. 촌충의 갓단계와 그들의 세균 또한 돌연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연변이 일으켜서 이제 자라는 것까지가 이게 P53이 제대로 되면은 그래서 돌연변이가 되는 걸 내 몸속에서 얘가 종양 억제 유전자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얘가 이걸 막아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P53이 돌연변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능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커질 수밖에 없죠. 커질 수 없는데 그럼 두 가지로 떠집니다. 암이 형성되고 근데 암이 형성되면서 BCL2하고 박스 유전자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은 이 사마귀예요. 사마귀가 이렇게 암처럼 자랐다 해도 내 몸속에 박스 유전자하고 BCL2 유전자가 있으면 어느 정도 자라다 조절로 없어져 버리죠.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게르마늄하고 성면이 이렇게 되고 게르마늄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면이 있으면 우리는 학교에서 성면을 가지고 우리 이번에 초등학교에서 뭐 천장하는데 성면이 나와서 학교를 뭐 못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면은 먹는데 더 많이 나와요. 음식에. 특히 현대적인 음식을 해서 만드는 다 수공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로 해가지고 음식을 쭉 해서 날리잖아요. 근데 이 컨베이어 벨트에 특히 당이 들어간 음식에 섞이면은 여기서 성면을 다 빨아들여요.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면이 음식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과자도 다 그렇겠죠. 초코파이 굉장하겠죠. 근데 이 성면이 있으면은 이 성면이 들어오면은 백혈구가 이거 뾰족한 놈이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얘 백혈구의 역할이니까 얘를 먹어버려요. 근데 얘가 잘 안 없어져 백혈구 속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수단을 하냐면 페리틴이라고 껌과 같은 구조가 된 그 페리틴 단백질이 그 성면 끝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뭉툭하게 만들어 찔러서 상처내지 말라고 뭉툭하게 해요 페리틴이. 근데
이게 나중에는 중국적으로 전쟁 가면 성면이 걔를 또 다 부셔. 그럼 페리티니에서 산가철이 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게르마늄도 산화되고 산가철이 나오니까 암은 더 커지고 산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더 많은 돌연변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사마귀는 지금 설명했던 거 비세트하고 박스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다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 암 환자들은 암 자체로 죽는 게 아니고 중금속이나 염려의 독성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잘못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양이 줄어드는 것만 만족해야지 기뻐해서는 안 되고 독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P53이 그래도 내 몸에서 인택하게 되면은 얘 유전자 종양 억제 유전자니까 작은 종양의 성장을 멈추도록 만들어 줄 텐데, 이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돼서 막아줄까요? 그러면은, 근데 얘가 무력화되면 얘가 사마귀처럼 어떻게 돼서 떨어져 나오고 더 이상 안 커지게 해줄까는 오로지 BCL2하고 박스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BCL2가 박스가 이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게 고장이 나면은 파셜럽시스하고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만들어서 올소프로피사이로신은 종양 성장 유전자를 내면서 무한정으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말리그는 시가 악성 종양이 되는 겁니다. 이 BCL2는 1분 동안에 정상적으로는 30분만 형성돼, 30초 형성되고 그다음에 박스 형성되고 30초 형성되고 박스 형성되고 하는데 종양 자체에선 박스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리듬이 깨지는 거죠. 이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암세포가 생긴다는 거 지금 말한 걸 스키마틱하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결론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흔한 요소가 지금까지 말한 게 존재해서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멈출 수가 없다면은 조직의 일부가 악성 종양이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양은 통제할 수 없다는 관념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라버리려고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수술하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하신 다크크의 관점은 종양 자체가 아니라 신체의 나머지 부위에 비난하는 거예요. 금속, 염료, 말론산, 기생충, 세균을 제공하는 게 다 나머지 신체니까 얘를 고치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그러면 전신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저가 이게 하나의 가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노니아 한 다스의 종이 유분 물질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참 솔깃해요. 아, 이것만 하면 됐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이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요인일 수도 있고, 조직이 암이 되는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호스피스에 보내줄 암 난민들과 재발을 막는 프로그램이 없는 암치료법에서 저는 IBC하고 21일 암치료를 지금 하면은 희망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이제 통증이 어떻게 생기는지, 약은 어떻게 쓰는지,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먼저 손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죠. 저 박사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출간하신 그 비타민 K2라는 책에 보면은 그 기버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버터가 일반인한테만 좋은 건지 아니면 암 환자한테도 좋은 건지 그러니까 암 환자 식단 중에서 그럼 비율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존 다이어트라고 하신 분이 그걸 창안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탄수화물 40%, 단백질 30%, 지방을 30% 잡수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지방량이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현대 이제 고탄 저식 그래가지고 저탄 고지 해가지고 이제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건강하게 하자는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식단으로 케토제닉 식단이라고 했죠. 그걸로 환자를 치료해 봤더니 초기엔 조금 좋아지는데 끝이 별로 안 좋아요. 처음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방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무엇이 좋을 지방을 먹어야 되는 거에 대한 답이 참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답이 되는 게 기버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기버터가 암 환자에도 굉장히 지방을 채워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실 분. 환자 보호자인데요. 박사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항암 중인데 그래도 그 21일간의 치료 이거를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항암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사로 하십니까? 네, 이 박사님 주사. 그러면 한 번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뛰다가 하십니까? 네. 3주 정도. 저는 그런 분들은 대개 그렇게 합니다. 항암하고 오시면 그것도 못하게 하면 또 굉장히 그것도 딜레마가 빠지시니까 하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20일을 합니다. 그러면 항암센터에 가서는 내가 몸이 이상하니까 일주일만 미룰게요. 그러고 하면은 익스큐즈가 되니까 그러고서 20일을 하고 컨디션을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혹시 입원을 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외래로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저는 저희 병원은 입원실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비타민C 월드 홈페이지에 또 상담실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주시고요. 저희 이렇게 정기 의료 세미나는 의사 선생님과 회원들 모시고 1년에 2번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저희 그 홈페이지에 한번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못했던 검사하고 어떤 제재를 예를 들어서 B2는 왜 쓰는지, 글루타치온은 왜 쓰는지 이런 거 하고 그럼 1일부터 21일까지는 어떤 스케줄로 하고 있는지 그건 저 컬럼으로 다 써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